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죠.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국장을 거래할 수 있는 날도 이제 손에 꼽습니다. 24일, 26일, 29일, 30일 이게 끝이에요. 이 짧은 며칠 동안 올해의 수익률이 결정될 수도 있고 내년의 출발 위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25년에 가장 빛났던 주식은 누가 뭐라 해도 SK 하이닉스죠. 물론 삼성전자도 있어요. 저점 대비 2배, 3배 가까이 오른 명확한 시장 주도주였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이 종목들은 반드시 한번 큰 파도를 맞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겨냥한 마지막 투자 전략, 그리고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주목해야 되는 투자 카드 두 가지를 더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2월 26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정일이기 때문이죠. 이 날을 기준으로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26년 내년 한 해 동안 주식을 팔 때마다 20에서 25%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백억대 자산가분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직전에 물량을 던집니다. 이 26일의 매도가 감정적인 건 아니고 기계적인 세금 회피죠. 그래서 보통 26일 전후로 그리고 당일에는 대형주 중심의 매도가 폭증했었고요. 장중의 변동성이 급등합니다. 예전에는 종가가 저가로 끝난 경우도 왕왕 있었죠. 마치 최근에 있었던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마녀의 심술처럼 변동성이 엄청난 하루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최근 몇 년간은 이 패턴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모두가 26일에 빠질 거야라고 믿는 순간에 기관이나 큰 자금 그리고 장기 자금 등이 이 종가 부근을 매수 기회로 진입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전략이 대형주에서만 유효한 이유가 과거엔 10억만 넘어도 대주주였는데 지금은 50억 기준이죠. 이 영향을 받는 게 그래서 시총이 크고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이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올해 시장을 끌고 온 종목들, 이들의 변동성이 단타가 아니라 연말 수급 이벤트인 거죠. 26일 세금 회피 매물로 주가가 과하게 밀린다, 종가가 저가로 형성이 된다. 29일 월요일에는 세금 회피가 끝나죠. 다시 매수가 유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일 종가 부근 혹은 29일 초반에 손이 빠르시다면은 초반 눌림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MI일 수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법이 왜 존재하냐, 하루 팔았다가 다시 사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말이 되냐,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게 행정 편의, 정치 타협의 산물이에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매일 전 국민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하루 연말 주주 명부만 보고 이날 50억 넘었으면은 내년 내내 대주주 이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하루만 팔았다가도 다시 사도 눈 감아주는 구조, 이걸 알면서도 고친 적이 없는 이유는 소신 때문이죠. 원래는 주식으로 돈 벌면은 이게 정치, 세금, 투자자의 기묘한 합작품인데, 원래는 주식으로 돈 벌면은 모두 세금 내자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목적이었죠. 하지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결국 타협안이 상위 0.1%만 걷자. 그래서 생긴 게 이런 정치적인 누더기 세법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연말마다 이상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초반에 이러한 구조적 투자 기회 말고도 두 가지 더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조금 더 시선을 멀리 둘 수 있는 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힌트가 최근 바이오주들이 한바탕 불꽃놀이를 했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차익 물량들이 추회하고 있는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든가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D&D 파마텍, 올릭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재미없었던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자기 돈으로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죠.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1,0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요. 18만 원대를 그 하방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탈을 하면서 기관 연기금으로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로 건전한 수급으로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죠. 18만 원. 이 가격 아래로는 용납을 안 한다는 회사의 강한 선언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자사주 신탁으로 추정이 됐는데 회사 자체가 봐도 현재 주가가 매우 저평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추가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운이 좋다면은 빠르게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셀트리온으로 선취매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내 주력 제품인 진펜트라의 처방 데이터 호조가 주가 레벨업에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즉 현재 셀트리온은 1일 확률은 극히 낮고 먹을 폭은 큰 가장 안전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죠. 지금은 회사가 돈으로 지켜주는 무혈 입성의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자, 로봇주가 11월, 12월 이미 한번 달렸죠.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현대차그룹 로봇주들, 클로봇,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로봇 테마주가 많은지 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삼성전자에 콜옵션이 남아있어요. 현재 지분이 삼성전자가 35%잖아요.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삼성이 순차적으로 지분을 23년도 10%에서 15%, 그리고 최근에 올해 3월까지 35%로 늘려왔는데 다 단계별로 니즈가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최근 35%까지는 부담스러운 수준의 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중요 이사회 안건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빠르면 26년 하반기 또는 27년에 삼성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가 본격 가동하는 시점에 공장이 돌아가기 전에 자동화 로봇 발주가 그때 먼저 나옵니다. 이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이 제이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 시점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익을 모두 다 삼성으로 기속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반도체 라인에 들어간 로보틱스는 보안 유지가 생명이죠. 35% 지분으로는 불가합니다. 추가 콜옵션 행사 그리고 추가 지분 인수 등을 통해서 삼성이
언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 로보틱스로 만드는지 그 사인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가동 직전 1, 2년 동안에 자동화, 로봇 투자가 선행되죠. 로봇 발주는 실적보다 먼저 나옵니다. 실적은 나중에 따라오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선행 구간에 들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 미래의 삼성 로보틱스는 지금 당장 얼마 벌까가 아니라 삼성이 언제 버튼을 누를까 이걸 기다리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로보틱스가 다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시간이 있는 옵션인 거죠. 연말에는 늘 시끄럽지만은 재미있는 투자는 조용한 종목에서 시작돼요. 누군가는 이미 재미없는 바닥을 만들고 있고 아직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올해의 마무리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그리고 내년 26년을 셀트리온과 삼성 로보틱스 등 여러 카드를 손안에 주면서 기회를 노려보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